이게 매년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엘니뇨 혹은 라니냐 맞죠? 네, 맞습니다. 참 이름도 어려운데 예. 예,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디가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조금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적도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갈라파고스 군도 이쪽 왼쪽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갈라파고스가 어디? 그럼 제외하시고요. 네, 남미의 남미의 서양. 서쪽에서 네.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먼 거리에서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태평양을 놓고 대각선에 있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주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강을 하는데요. 네. 이 바닷물의 온도가 평소 대비 0.5도 정도 상승을 한 게 네. 5개월 이상 지속됐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엘니뇨라고 부르고요. 네. 반대로 평소보다 0.5도 정도 낮은 상태가 뭐 한 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5개월 이상 유지됐다. 이럴 때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네. 그쪽이 아마 이런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 이름을 썼겠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와 전혀 관계없이 네.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가 이 엘니뇨, 라니냐 발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 자체가 엘니뇨를 만들어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엘니뇨, 라니냐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진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좌우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네. 이 바닷물이 따뜻해졌다가 식는데 식다가 평소 상태로 도달했을 때 갑자기 식는 게 멈추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식는 게 좀 더 유지되다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데워지면서 멈추지 못하고 더 데워지는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진동을 해야만 하느냐? 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괜히 여쭤봤다가 사실 이 엘니뇨에 관계된 정보들은 뭐 너트브든 아니면 온라인 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 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구의 온도 자체가 뭐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뭐 보도는 보긴 했습니다만은 바닷물의 온도도 항상 그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딴 데는 차가워지나요? 맞습니다. 엘니뇨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중앙태평양, 동태평양이긴 한데 이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반대로 서태평양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냐면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이 지역의 바닷물은 내려갑니다. 차가워져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평균값 하면 비슷한군요. 비슷하죠. 네. 그럼 이쪽에 라니냐가 있어서 남미 앞쪽이 차가워지면 이쪽이 따뜻해져요? 반대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한 지역의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한 지역의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거죠,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말씀대로. 네네. 그러면은 거기를 엘니뇨 남미 앞바다를 기준점으로 삼을 게 아니라 우리 이쪽 서태평양 쪽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를 혹은 기후 변동성을 이해할 때는 서태평양을 많이 살펴보고도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멀리 가서 이거 제일 필요 없이. 엘니뇨라는 게 워낙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는 거는 사실은 동태평양, 중앙태평양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 훨씬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때문에 거기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전 지구가 뜨거워져서 지금 이 난리다 이거는 건 아니군요. 예. 그만큼 뜨거워진 만큼 이쪽에 차가워진 것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양태 자체는 좀 여기가 더웠었는데 저기가 더워지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엘니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게 그 지역의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건데 흥미롭게도 주변 지역에 특히 이제 태평양 인접 국가들 지역의 날씨와 기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엘니뇨 영향을 이야기를 할 때 연못에 돌 던지는 거 이야기하는데요. 연못에 돌 던지면은 이제 파문이 생기거든요.
업앤다운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물론 모양은 좀 다릅니다. 이 지역이 따뜻해졌을 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주변 대기로 에너지가 수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 아니 그 일대에 네. 남미만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심지어 한반도도 초겨울에 온도가 좀 상승을 하고요. 미국 북쪽도 일정 정도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남미 앞바다가 겨우 0.5도 겨우라고 말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5도 올라서 남미가 평소보다 좀 덥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태평양 반대쪽에 있고 또 말씀하시기로는 이 인도네시아랑 이쪽의 서태평양 지역은 더 차가워진다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까운데 우리가 따뜻해져요. 엘니뇨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까 제가 매우 쉽게 그냥 네네. 그 연못에서 돌 던지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 대기 중에서 에너지가 전파되는 건 그렇게 동그랗게 전파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른데 네. 그거를 설명드리긴 좀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저기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간다. 예. 인도네시아 앞바다 올라가는 거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생기면 인도네시아 근처는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차가워집니다. 우리나라 그럼 더 시원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그렇지 거고. 않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근데 언론상에 요즘 보도되는 내용은 슈퍼 엘니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슈퍼 엘니뇨인가요 지금? 슈퍼 엘니뇨가 뭔가요? 저희 학계에서는 사실 슈퍼 엘니뇨보다는 극단적인 엘니뇨, 뭐 익스트림 엘니뇨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과거에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닉네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슈퍼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태평양, 적도 정태평양, 적도 중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소보다 2도 아까 0.5도라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2도 혹은 2.5도 이상 올라갔을 때 저희가 슈퍼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준이 0.5도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것보다 훨씬 바닷물이 더 따뜻해지는 거죠. 평년보다 0.5도 오르면은 엘니뇨라고 불러서 야 이거 영향을 우리가 받겠구나라고 판단하는데 평년보다 2.5도 오른다. 2도에서 2.5도. 2.2도 이상. 그럼 엄청 많이 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3번 있었습니다. 1992년에서 93년 넘어가는 겨울철. 네. 그다음에 1998년에서 1999년 이 네. 겨울철에 있었고요. 또 2015년에서 2016년 이 겨울철에. 겨울철에요? 예. 남미니까. 예, 이 엘니뇨는 가장 강할 때가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가장 강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해를 건너면서 네네. 강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네. 과거에 3번의 사례가 있었고 올해는 물론 뭐 가장 강했던 2015년에서 16년 엘니뇨만큼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있었던 97년, 98년 엘니뇨 혹은 82년, 83년 엘니뇨만큼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게 2도가 올랐다, 3도가 올랐다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겨울에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가장 결정기인 초겨울을 지금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지금 예상 기로는 2도에 육박한, 2도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요. 2도에 육박하는 수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올랐다는 말씀이군요. 좀 더 지켜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7월 8월 기준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바닷물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엘니뇨 기준은 통과를 했습니다. 흐름을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점점 강해질 걸 보이는 거죠. 근데 겨울에 엘니뇨가 심해지면은 우리나라의 기후의 날씨에 영향도 겨울에 심한 건가요? 가장 뚜렷합니다. 겨울에. 엘니뇨가 발생하는 즉시 우리나라 뭔가 심상치 않다. 네. 겨울이 따뜻해진다고요? 초겨울인데요. 11월, 12월 이때가 조금 따뜻해지고 네. 그때 눈이 됐던 비가 됐던 강수량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와서 뭐 다른 변수들이 물론 많겠지만은 예측하기로는 올겨울 우리나라 별로 안 추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게요. 네. 제가 사실은 작년 겨울에 엄청 추울 거라고 외부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었는데 네. 작년 겨울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혹시 클립으로 남으면 또 여러 말씀 요인 중에 생각하겠습니다. 하나인데 맞습니다. 네. 예.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엘니뇨는 좀 강해서 그럴 요인이 보인다. 만약에 이게 남미라면은 네. 아주 따뜻할 것이다라고 제가 확언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네. 그래서 엘니뇨만으로는 우리나라 기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시겠지만 북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티벳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서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